저희 출연진 지금 올라오실 건데 오시기 전에 저희 노래 한 곡 부를까요? 자, 옆에 사람하고 이 손가락 손 치자. 하나, 둘. 옆에 사람이랑 내 손 계속 치지 말고 내 손 치고 옆에 사람 치고. 자, 다시 한번. 자, 내 손 먼저 치고 옆에 사람. 예, 자기 손 계속 치면 안 되고. 자, 다시 한번. 내 손 치고 옆에 사람. 내 손 치고 옆에 사람. 자, 나리 개나리 아시죠? 나리 개나리 입에다가 물고서 병아리 때 종종종 봄나들이 갑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나리 개나리 입에 따라 물고서 병아리 때 평평평 봄나들이 갑니다.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오, 원래 나오시나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희 노래 듣고 지금 계신 출연진들이 조금 긴장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리셨나요? 네. 안 풀렸으면 한번 더 알렸는데.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뭔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한 세대 공감. 네. 오늘은 각자 다른 연령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가져갈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천교회 이현드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천교회 이현드입니다. 두 번째, 남광교회 서민수님. 안녕하세요. 남강교회 서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초전보교소 김지호님. 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교대 김지혜입니다. 자, 마지막 덕산보교소 이길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덕산보고소에서 사모 역할을 맡고 있는 이길순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 출연하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현등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앙 동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예, 지금 얼마 되지 않은 60년 전에 전생 고향 시절에 제가 7살, 8살 정도 되면서 제 키에서 고름이 나는 내막염 신상으로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누구 자는 양쪽 귀에서 고름이 나서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심하게 됐습니다. 그때 좋다는 병원에도 가보고 이래도 안 돼서 그때 저희 남을 위해서 하나 초대 선생님이 복연해 오셔서 제가 첫 신자가 돼서 어머님하고 가서 수훈을 받고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깨끗하게 도움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새로 이사를 해서 그 경로당에 봉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좀 들려드리겠어요? 예, 교조 130년 전, 그 10년 전이죠. 130년째 시즌에 3년 전일 상급교회 아침마다 새벽 권행 가야 되겠다 싶어서 4시대에서 일어나서 신전 제물 차리고 아침에 첫 차를 타고 상급교회까지 하산까지 가서 권행을 볼 때 약 가는 시간만 한 50분에서 1시간 걸렸는데 그때 3년 전일 작정하고 나니까 저희 교회 신자분 2분이서 터전에 가고 싶다 해서 별석을 받게끔 하려고 2분 터전에 처음 모셔봤는데 동생분하고 큰오빠분하고 모셔가서 별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 별석을 받고 교조님 전에 참여를 가서 참 교조님 저희 신자분 2분이 처음 이렇게 터전에 오셨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고맙고 감사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주전전에 엎드리니까 교주님께서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교회 주변에서 무료 급식을 한번 해보세요. 교주님께서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교주전에서 네, 교주님 교주전. 음성이 들렸다고요? 네, 교주님께서 생생하게 무료 급식을 네, 해라. 무료 급식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가슴이 무료 급식 하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재정 여유가 돼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아무 참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참 용제들도 그렇게 찾기가 힘듭니다. 하는데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돼요. 교주님께서 또 들려주시더라고요. 교주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와서 터전에서 돌아와서 시작했던 게 저희 교회 범천동 살 때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 남녀교회 산하 소장님하고 저희 신자분들하고 국수를 시작했습니다. 국수를 해서 처음에는 한 20그릇 남짓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원들이 많이 모이니까 한 50그릇 국수가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주변에서 하다가 얼마 전 작년 12월 달에 상급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6개월 전에 이사를 해서 지금은 교회 주변에서 아직 무료 급식은 못하고 내성교회장님과 함께 재재난 지역에 매달 찾아가서 무료 급식을 짜장면 무료 급식을 지금 교구 푸드 차량을 이용해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금 뒤에 보시면 저도 여기 국수 나눔 하실 때 가서 그냥 배달하는 같이 흰옷기싱을 저도 몇 번 도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뒤에 하면 여기가 경로당이에요. 그래서 여기 방에는 여자분들 앉아서 이렇게 방이 그때 두 개인가 있었죠. 경로당에. 네. 2개 있고 가운데 부엌 있고 양쪽에 방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상을 펴서 다 드셨고 그 다음에 밖에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짜장면 드시는 장면이 있네요. 처음에 경로당에 그 사람들이 몇 분 정도 오셨나요? 처음에는 한 20분 남짓 오시게 됐는데 나중에는 한 50분 넘게 오시게 됐습니다. 짜장면 하고 난 뒤로 더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예, 누구나 짜장면 좋아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경로당 봉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봉사 경력이 엄청 많으신데 그걸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어렵고 우리 전도청과 관련된 봉사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재난 일어난 지역에 몇 년 전에도 있어 한 20년 전부터 지금 봉사활동을 계속 기능기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3월달에 경남 산청에 산불이 났다는 그 뉴스를 듣고 내성회장님과 그래서 전도청에 가서 참배를 하고 청장님인데 산청으로 불이 났는데 그쪽으로 지역을 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날 마침 바로 앞에 산불이 나가지고 전도청 앞에서 산불이 나서 김해 소방대 대원들이 막 찾아와서 책임자 되시는 청장님 만나 뵙고 싶다 해가지고 소방대장님이 청장님 뵙고 인사드릴 때 저희들이 여기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김해 그 소방대장님께서 이쪽에는 인명 피해가 없으니까 산청으로 지금 4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산청으로 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1일 날 뉴스 듣고 22일 날 바로 저녁에 내성이라니까 산청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산청 그런 흰옷기싱은 나중에 얘기가 또 있으니까 듣고 거기 말고 저희 전도청에서 하신 전도청. 예. 네. 전도청. 긴장하셔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 나시죠? 전도청에 또 86년도 원남선교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신전에 가보시게 되면 팔수 액자가 거리가 있습니다. 크게 거리가 있는데 그건 한번 팔수 액자를 달아놓으면 떼기도 힘들고 좀 다시 설치하기도 힘든 입장인데 이 세월이 지나니까 양쪽에 햇빛이 바닥에 비치니까 전도청 바닥에 비치가지고 팔수 액자가 빛이 발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걸 내가 한번 칠을 해야 되겠는데 예전에 중무부장님께서 저걸 한번 띠가고 저 칠을 하고 찢어진 것도 하려고 하니까 경비가 뭐 500만 원 넘게 된다니까 그래서 좀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이니까 재료를 사서 내가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재료를 사서
직접 치료를 하게 돼서 하고 나니까는 뭐 예전처럼 참 보기도 좋고 보시는 또 전도청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참 보기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기쁘고 참 의신님께서 얼마나 참 기뻐하실까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뒤에 사진 이제 사진 한 가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뒤에 사진 일어서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자, 다음 장면에 보면 이게 원래 우리 전도청에 늘 걸려 있었던 팔수 액자였거든요. 저희가 항상 보다 보니까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원래 저런 오렌지 색깔인갑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요 사진부터 설명 부탁합니다. 예, 장로님 진주님 사모님하고 다이스키님하고 숨겨 오신다고 하시는데 팔수 보기가 너무 좀 민망해서 우리가 경주에 있는 경동 회장님하고 교단의 지원을 받지 말고 우리 둘이서 이걸 해결해 보자 싶어서 PT 아시바하고 높은 PT 아시바하고 재료를 두 사람이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전도청 지원 안 받고 둘이서 작업을 했던 게 참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을 하니까 청자님께서 뒤에서 기원도 해주시고 혹시 떨어질까 싶어서 많이 위험했었습니다. 근데 흔들리고 있는데 안전하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런 비닐 같은 것도 씌워가지고 요 안에 글자 있는 곳에 물감이 튀지 않도록 세심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팔수 액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짠! 수고 많으셨죠? 원래 이런 색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선명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청장님 강의 들으셨죠? 청장님 목에 붓을 걸렸을 때 붓을 빼낼 수 있었던 그런 지혜도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번뜩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셨지만 요 팔수를 보면서 저희들은 맨날 저걸 고쳐야 되나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실천하신 이유는 그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팔수 액자를 수정하는 히노키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설명. 말하고 있지만 중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찢어져 있고 밑에서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옆으로 상당히 많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를 하려니까 그때 종목 부장님께서 500만 원, 저거 떼우는데 500만 원이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데 얼마로 하셨습니까? 그래서 앞을 1,000원짜리로 다 떼었습니다. 그 1,000원짜리 딱풀이 500만 원으로 뻥튀기 됐네요. 그때 보시면 이제 그때는 사다리를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안전하게 하셨는데 요번에는 더 튼튼한 그 보강부를 세워서 팔수 액자를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 마음이 이런 히노키싱 하시고 나면 뭐 수호 받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궁금한데 혹시 있습니까? 네. 전에 한 6개월 전까지는 범천동 재개발 구역에서 교회를 하고 있다가 12월 달에 신기하게 교회 수가 나가지고 지금 하단에 상급교회 바로 옆에 한 300m 떨어진 곳으로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곳에서 상급교회 매일 아침 건행도 차를 타고 안 가도 아침마다 저희 건행 보고 상급교회 가서 아침 건행 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서 정말 눈을 뜻밖의 고맙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이전한 신전입니까? 네, 예전의 신전입니다. 예전. 네. 그러니까 여기 범천동 계시면서 여기 계시면서 그 경로당에 봉사도 하시고 전도청 팔수 액자 히노키싱도 하셔가지고 그 뒤에 이제 바로 남일교회 옆으로 이전을 해서 신자분들의 정성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신전이. 예쁘죠? 이 신전을 만들어 주신 분도 내가 신년교회 산하 그 정간에 정성공방이라고 정성소장님이 자작나무로 하얗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참 아침 저녁으로 은행 볼 때도 많이 즐겁고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조별 발표하시면서 여기 남가교회 서민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전에 또 있었던 자녀들 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모셨거든요. 네, 원단제 때 누가 꿈을 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꿈인지 그거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원단제 때 저희 둘째 딸 수복이가 이제 원단제를 하고 오후에 이제 신전 청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 일 날은 큰 딸이 이제 수양가를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단제 당일날 오후에 이제 신전 제물을 다 내리고 제가 이제 전도청을 출발해야 되니까 이제 둘째 딸하고 같이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아기가 제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서 둘째 딸이 누구일까요? 네. 사진에서? 여기 제일 이목구비가 뚜렷한 친구, 네. 오목조목 이쁜 친구거든요. 회색 옷 입은 친구.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와 좀 달라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그러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하는 게 아니 말을 하라고 그랬어. 상처받지 않으니까 어떤 말에도 상처 안 받을 거니까. 근데 걔가 이제 원단제 날 새벽에 오빠 이제 그 아픈 오빠가 출직 가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오빠가 그러니까 바로 위에 오빠가 죽는 꿈을 꿨다고요? 네, 죽는 꿈을 꿨다고 하면서 이제 걔 입장에서는 제가 그 아들 어릴 때부터 케어를 뭐 데리고 다니고 전도청을 다니고 전도 활동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근데 오빠가 출제한 것 때문에 지 나름대로 슬프고 엄마가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제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이제 어린 마음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 신님께서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깨닫고 깨우치기 나름인데 엄마가 볼 때는 오빠가 수호를 받는 살아서 환생하는 꿈이야. 이제 이렇게 전해줬어요. 이렇게 굉장히 그 말에 깜짝 놀라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대신 엄마가 꿨다면 모르지만 원래는 이제 자식은 보통 엄마가 꾼데 이제 동생이 꾼 거예요. 그래서 네가 꿨기 때문에 같이 실천하자. 엄마가 하듯이 케어를 하고 오빠에 대해서 네가 뭔가 나름대로 작정을 해서 실천하는 쪽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서 딸이 이제 제가 케어하듯이 그 아들을 케어를 하고 엄마가 다루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작정해서 신정청소나 자기 나름 시간 돼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도. 어릴 때는 뭐 정말 새벽부터 밤초까지 저때 끌어다녔는데 이번에는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전도는 제가 억압을 했고 명령을 했고 막 짓눌리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자기 스스로 우러나서 전도 활동을 잠깐이라도 하고 교구 흰옷기싱을 또 저를 따라가서 하는 그렇게 그 원단제 계기를 그 꿈을 계기로 해서 이 딸이 실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도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는 거였어요?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뭐 일방적으로 뭐 박자를 치게 하든가 노방을 하게 하든가 호별 방문을 하고 또 이렇게 도보를 하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아주 굉장히 뭐 어른들이 하듯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긴 세월을.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애들 눈높이에 맞게 작은을 이렇게 지가 스스로 박자를 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이제 어른이 돼서 좀 성장이 돼서는 사람 앞에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박자를 치면서 박자를 지가 친다고 하니까 줬어요. 작은까지만 하고 그리고 으뜸이리를 보고 이제 배독하도록 이제 본인이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가볍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그 가벼운 간단히 한 듯 하지만 그 간단히 한 속에가 깊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딸이 그걸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처음에 제 생각에 청계에서 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주님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그러면서 저도 눈물이 날라가더라고요. 그때가 그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잖아요. 또 누가 꿈을 또 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저희 큰딸 수영이가 수영과를 갔다 오고 가운데 엄마, 친구. 예, 큰딸. 근데 이 큰딸이 엄마 수복이니 진실한가 봐. 나는 뭐 그런 거 안 꿨는데 그래요. 나도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전혀 그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진실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둘째 딸에게 일러주신 거고. 근데 수영이가 수영과를 나오고 1월 2일 날 1월 1일 입소를 해서 2월 4일 날 졸업을 하고 한 달 뒤에 졸업하고 교회를 돌아와가지고 수영이가 또 동생이 출직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첫 네. 둘째가 먼저 꿈을 꾸고 한 달 후에 수양과 졸업 후에 집에 와서 또 그 남동생이 죽는 꿈을 또 똑같이 꾼 거죠. 네. 그래서 첫째 딸은 그러면 어떻게 작정한 첫째 거예요? 때는 수복이 정도로 이렇게 어떤 그 이제 우리가 그 자기한테 그 다 똑같이 착하고 순수하긴 한데 마음이 이제 그 형제간에서도 마음이 좀 더 가차이 가는 게 있잖아요. 이제 수영이는 수복 엄마 나는 수영에서 결혼하긴 하지만 수복이 정도는 엄마 내가 못해 그까지 안 간대요. 왜냐하면 어릴 때 동생을 해서 힘들었고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그 엄마의 모든 시선이 아들이 24시간 아들한테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리면서도 어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동생이라서 모든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 근데 그때는 저는 그게 그랬다고 생각 못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수복이 정도는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수영한테 할 거야. 그냥 뭔지 모르게 하면서도 수영이 보고 있으면 힘들어. 그래서 근데 그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수영이도 그렇게 이제 케어를 해주고 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면 아드님이 그 뒤에 진짜 출직을 했나요? 아들이 출직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아들 꿈을 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빗대어서 남편 이제 이번에 이제 이 남편이 출직할 수 있는 3번의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이는 꿈의 그 현상을 보고 이제 그냥 그대로 생각하잖아요. 신님께서는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남편을 이제 비춰주신 거죠. 이제 남편분이 갑자기 아프게 된 게 어떤 뭐 무슨 사건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네, 일이죠. 이제 그 3월 5일 날 원래는 작년 6월 달에 이제 일자리 처음으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일자리 이제 처음으로 22년 만에 저때 이제 그 물질을 좀 보탬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재정 일자리 국가에서 재정 일자리 그거를 하는데 우리가 국가에서도 보면 건강검진이 있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위험하니까 대학병원을 가라. 어디가 위험하다고 나왔어요? 그 심혈관 심혈관. 위험하니까 많이 안 좋으니까 가라. 근데 우리 남편은 감기 걸려도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무서워서. 예, 그게 이제 좀 주민센터를 가는 것도 저 같이 안 가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먼저 겁을 먹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10개월을 미룬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때 3월 5일 날 남편을 이제 내 스타일대로 이제 그동안은 맞췄지만 이제 내 스타일대로 내가 끌고 간다 했던 게 2월 28일 날 저희 어릴 때 남자친구가 심혈관 질환 출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문상을 갔는데 보니까 안 좋은데 회사에서 병원 가보라는데도 본인은 잠깐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잠깐 눈 감은 게 그냥 사망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남편 잘못하면 출직하겠네? 그래서 제가 바로 이틀 뒤에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그냥 바로 끌고 갔어요. 이제는 안 봐주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3월 5일 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교주님 생가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자매 3명이 동시에 터전기참을 하게 됐죠. 네. 터전기참하고 네. 지금 상황이 터전기참해서 일주일 뒤에 터전기참 때 얘기 드릴게요. 네. 터전기참 때 저도 같이 가게 됐는데 방금 보시면 맨 처음에 꿈을 꿨다는 원단제 때 꿈을 꿨다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저희가 터전 딱 도착하는 날 사실 하잖아요. 비행기도 타고 일본이 약간 습하니까 몸도 찌뿌둥해서 저희가 나중에 저녁 끊을 때 신전에 가자라고
그때 참가자들이 한 35명 됐는데 저녁에 우리 신전에 가고 지금 짐을 풀자. 숙소에 지금 있다가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수복이가 선생님 저는 걸어서라도 신전에 가고 싶어요. 너무 신전이 보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갔다 와서 그리고 갑자기 그래서 이제 2월 18일 날 전도조 어제 끝나고 이제 아이들 딸 셋이 그 교단에서 진행하는 청년 단참에 원래는 대상은 큰 딸하고 둘째 딸밖에 아닌데 막내가 엄마 그럼 난 일주일 동안 뭐해?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럼 사실 제가 아무것도 3명을 보낼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그럼 너도 갈까? 근데 이제 마치 근데 그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 눈앞에 바로 그 앞에서 그 앞마당에서 동강회장님께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잠깐 기다려 내가 해결을 하고 올게. 그리고 동강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동강회장님께서 뵈러 갑시다 이렇게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러니까 준비해서 어쨌든 간에 2월 18일 출발해서 2월 25일 날 터전에서 돌아왔는데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터전에 대한 그 기억은 어릴 때 어린이 터전 기차 한국단을 해서 갔을 때 기억인데 그때는 애들이 좀 힘들어했어요. 더운 여름날이니까. 그리고 많이 힘들어했고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좋으면서 한쪽은 힘들었던 게 있었었는데 이번 터전 기차는 너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가서 좋은 게 아니라 지네들이 가고 싶어 했어요. 정말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고 그리고 또 모든 교단 관계자님께서 선생님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신경 썼지만 애들한테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이들이 사랑을 듬뿍 받고 왔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가고 싶다. 다 가고 싶다 했는데 더 절실했던 거는 둘째 딸 수복이가 또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4월달에 엄마하고 나도 가야 되니까 4월달에 둘이 갈까? 제일 절실히 가고 싶은 사람을 데려가는 게 맞으니까 그러면 너 4월달 나하고 가자. 그렇게 그래가지고 비행기 예약을 해놨어요. 미리 해놨는데 3월 5일 일주일 후에 남편이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상황이 이제 쓰러지기 전에 제가 이제 하기는 했죠. 근데 이 터전 기점을 하고 애들이 너무 행복하고 신님에 대해서 오지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남편의 신상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많이 그러지 않았다면 이 같은 신상이라 해도 좀 다르지 않을까. 나 혼자 에로이 남편을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신님께서는 인간이 보는 거 다르잖아요. 미리 앞으로 다 외면서 하시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수양을 해서 그 터전 기창까지는 다 아이들을 전체를 이렇게 참여하게끔 해가지고 저 가지 아빠 신상을 가지고 신비 기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간병을 하고 아빠의 대소변까지도 다 수발할 수 있는 24시간 껴있기 때문에 사교대로 했거든요. 그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는 못 하거든요, 절대. 아이들이 혹시 금액을 그 뒤로 더 열심히 받나요? 네. 어떻게 받나요? 금액을? 아이들이 근행을. 예,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있는 시간에 중환자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들어갈 때 제가 손 전하고 제가 다른 일 있을 때는 큰딸이 들어가서 손에 일은 안 받았지만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에 또 큰딸이 들어가서 아빠에서 마음을 다 해서 의사나 간호사 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손을 전하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어쨌든 출직할 수 있는 사람이 2번, 3번의 과정을 통해서 3번에 이제 2번째까지도 그 심폐소생까지 해가지고 일단 살려놓고 그래도 위험했기 때문에 의사가 가만히 없다겠어요. 근데 3월 13일 날 시술할 때 그때 우리 청장님께서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호남교구 영주 영성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13일 날 청장님께서 강의하시는 시간 10시 반에 강의를 하시는데 10시 반에 저희 남편이 이건 인간이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남편 시술하는 시간에 청장님께서 강의하는 시간이었어요. 청장님께서 우리 호남 간내 영재들과 다 함께 그 시간에 맞춰서 작은 근행을 해주시면서 기원 근행을 해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어버이 신님께서 이렇게 활동해 주신 거죠.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덕분으로
정말 남편이 일단 시술이 정말 성공이 됐고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확률이 없는 거였는데 한 달을 그 과정을 거쳐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호전이 되니까 중환자실로 올라오고 이제 그때부터는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4시간 이제 간호를 하면서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한 달 동안 아이들이 정말로 딱 시간을 재가지고 다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쟤네들이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는 애들이 저속으로 12장 근행을 보면서 정말 지금하고 지금까지 했던 근행하고 다르게 정말 우리 막내까지도 막내가 가끔씩 자주 그냥 이렇게 참여만 타닥타닥 하고 간 사람이었는데 마음을 다 해서 저시하게 아버지 살리려고 아이들이 12장 근행을 신학과에 맞춰서 천천히 저속으로 애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돈으로 될 수 있는 일일까? 내가 그렇게 그동안 강조했지만 안 됐던 부분이 정말 남편의 중한 신상을 통해서 신님께서 제가 교조 143년 전에 저희 가정, 저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 했던 부분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중한 신상과 사정을 통해서 네가 작정한 대로 네가 실천해야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정한 대로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니까 이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기로 해서 정말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면서 정말 제가 22년 동안 결혼해서 22년 동안 바라던 그 소망이 연재 이 마지막 해에 연재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여기 이제 청년 단참을 갔다 온 뒤에 저희 이제 스태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나왔던 얘기가 가장 많은 공통된 얘기가 뭐였냐면 여기 있는 그 3명의 자녀들이 신전에 제일 많이 갔대요. 쉬는 시간이면 무조건 걸어서 신전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수영이랑 수복이 어딨어요? 라고 물으면 신전 갔다 온대. 이런 장면들이 저희한테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갔다 와서 아까 얘기 안 하셨지만 엄청 울면서 12장 봤다고 네 그랬습니다. 네. 이번에는 초정보교소 김지호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지호님은 저랑 이제 아는 사이였는데 어젯밤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기억을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강남 전 회장님께서 이제 지호 씨에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칠 때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어느 지역 갈 거지 선택을 해서 거기 이제 사람들을 뽑는데 그때 강남 전 회장님께서 지호 씨에게 지호 씨에게는 물이 보인다. 요번에 물이 있는 곳으로 지원을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그때 남해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시험에. 그래서 도대체 그 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때 막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호 씨가 그 뒤로 남해로 포교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물가 쪽에서 포교를 하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후에 포교회직 갔다 오고 TLI 갔다 오고 하고 몇 년 후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간 회사가 한국수자원공사. 근데 지금 본인이 그게 기억이 안 난대요. 강남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런데 또 다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호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제가 83년생이니까 43대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로 보이는데요. 43시간이요. 자, 그러면 요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신앙 세대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출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지호 씨가 바로 한 1, 2초 있다가 전화 주셨으면 저한테 그런 인연이 있겠지 하고 예라고 대답하고 끊었어요. 그 다음날 무슨 수호가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네, 저도 조금 오늘 이 자리를 교주님께서 좀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다시 상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정은조 선생님께서 5월 13일 날 밤에
그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있는데 패널로 참가를 해서 좀 발표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저도 망설임 없이 그냥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다음 날 이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들 전도청 교육문화회관 그 신전을 보시면 외벽에 보면 석재를 이렇게 마감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은 광양에서 제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일하시는 시공팀장님들 3분이 계시는데 3분 중에 한 분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저랑 통한 그 다음 날 5월 14일 날 저를 부르시면서 김 과장이 수고가 많아서 너무 많아 보여서 팀장님들이 17만 원 돈을 좀 모아서 용돈을 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100만 원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돈 100만 원을 그래서 이유 제가, 없이 주셨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때 팀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그 계좌번호를 좀 불러줘라. 너무 수고가 많아 보이니까 이렇게 용돈을 좀 주겠다. 그렇게 계좌번호를 주고 용돈을 받았는데 근데 그 전날은 이제 바로 정은 선생님께서 그때 할 수 있겠냐 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모든 현상이 그냥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수호고 언제나처럼 교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마음으로 즉각적인 예란 대답을 했을 때 이렇게 또 바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짧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반띵을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분명히 1조 했는데.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김지호님이 네라고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죠. 짧게 그 부분. 박민 회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좀 상급 회장님께서 참가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딱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TLI를 14년도에 갔었는데 원서를 3번째 만에 저는 합격을 해서 갔었습니다. 아까 앞서 용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번째까지는 저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3번째가 되었을 때는 저의 마음이 우러났고 터전에서 느껴보고 싶고 교주님을 정말로 그 감사함을 한번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밑거름의 교회 생활이었는데 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3번째가 됐을 때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고 그리고 상가 회장님과 어머님의 보살핌 속에서 천리교학원 그리고 보혜사 두세포교과를 하고 저는 올 줄 알았는데 상급 회장님께서 포교의 집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후쿠오카 포교의 집을 갔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언과 그 말씀이 교주님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었고 그 밑거름은 2년 동안의 터전 생활이었던 걸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뭐 매일은 안 할 수 있겠지만 문득문득 또 지나가다가 어떤 분들이 띠를 들고 가고 하시는 모습을 문득 봤을 때 후쿠오카에서의 포교 생활이 참 생각도 많이 나고 좀 울컥할 때도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포교의 집을 다닐 때 물론 여기 포교의 집 나오신 선배님들 참 많이 계시지만 매일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는데 한 번은 저기 이렇게 딱 비스듬한 공간에서 멍하게 굴러서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또 내려오는 거예요. 주워서 봤더니 그게 일본어로 무슨 열매인지 몰랐는데 그게 살구더라고요. 살구가 이제 곧 살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배고파서
그걸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실나무는 그 주택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을 그 집을 찾아갔는데 결국은 그분은 못 뵙고 그 살구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을 아직까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17년도 부부의 집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상급교회에 처음으로 올렸던 그 과일이 살구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 원래 포교의 집 이전에 이제 네. 군대 제대하고 왔을 때 광민 회장님께서 집에 이제 초정포교소에 숨겨 오셔가지고 네. 그때도 제가 무릎 신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 때였는데요.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해가지고 2번, 3번 그렇게 통기부스를 했었어요. 근데 청소년기 때다 보니까 목발을 짚고 등하교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병원을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 철심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어머니께서 그때 이제 억장에 물으신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도 청소년기다 보니까 성장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정상적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확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제가 알기로는 MRI를 찍고 진주고려병원에서 MRI를 찍고 이랬을 때 혼자서 많이 우셨던 저는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지만 그랬던 느낌 속에 그 수술할 비용을 이제 가정신이 모셨던 거예요. 가정신. 네. 그래서 이제 초정포교사라는 명칭이 이제 일을 받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잘 몰랐고, 근데 매달 상급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신학 월차제를 받던 거 같은데 오셔가지고 뭐 뒤에서 책 보고 있어라, 꼬고 졸고 그렇게 지냈는데 군대에도 무사히 다녀왔어요. 무사히 다녀왔고 말년 휴가 때 상급회장님께서 강섭을 한번 가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2007년 1월 달에 제가 13일인가 쯤에 저희 그때 제 월차제 날이 12일이었기 때문에 12일 마치고 가방을 싸서 부산교구 석달 강습을 갔던 그때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께서 뭐 이거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했던 말씀이 참 많으셨는데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라는 대답을 그렇게 좀 순직하게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장갑회장님과 어머님의 인도 덕분에 설교를 알고 신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뒤에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뒷장면이? 북곡과에서 포교의식 생활할 때 노방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달간 마음 작정을 해가지고 매일 한 번은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자. 그래서 저 깃발을 들고 북곡과 번화가 아니면 어디 골목 이렇게 다니면서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무조건 그때 마음 작정 한 달을 딱 했었 때였거든요. 비가 와도 그냥 우산을 쓰고 10분, 20분 이렇게 할 때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도 연락 오셔가지고 갑자기 신상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네, 그때 어머니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네. 그때 사감쌤 지금 사감 류원장 쌤을 비롯해서 사감 쌤과 많은 좀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에 잠깐 가도 되겠냐? 안 된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신님께 맡겨라. 그래서 그때 그냥 저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네. 지금 괜찮으신지? 네, 어머니께서는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지금 뭐 다른 쪽으로 뭐 전이된 것도 없으시고 다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비된 내용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상 다음 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덕산포교소 이길수님인데요. 자,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가족 사진인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여기 첫째 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첫째 따님이 제가 얘기를 들은 게 그래도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딸이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그때 들었어요. 근데 전혀 사교육, 학원 안 보내고 가외 안 하고 혼자 교과서로만 공부하는데 공부 잘했다고요. 어느 정도 잘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딸이? 제가 그 살고 있는 곳이 기장군 기장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기장군 기장읍에서 진짜 끝발날린다. 하여튼 끝내셨습니다. 지금 기장군, 기장읍이라고 해서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엄청 커요, 거기에서 최고.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시험만 치면 1등, 전국. 그러니까 전교 1등. 그 다음 대회 나가서도 1등. 그런데 그렇게 1등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이 막 집에 찾아와가지고 뭐 가외 안 시키냐고 막 방 보여달라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제가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자꾸 반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반장을 하면 엄마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은 단독 포교를 하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때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또 진짜 천리교 한번 해보자 둘이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고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진짜 나름대로 극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하다가 위에 옷을 하나 구해갖고 입고 있으면 또 바지가 또 이상해가지고 또 바지를 또 이렇게 입으면 또 신발이 없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애 보고 제발 반장 좀 하지 마라 그랬는데 결국 반장을 3년 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빵을 먹을 때. 근데 그때 제가 빵 얘기보다도요. 그때 이제 학교를 딱 갔는데 이제 그때 반장 임원들이 이제 그게 학교에 가서 무슨 뭘 배우고 이렇게 우리 애가 학교 다닐 때는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면은 감독을 엄마들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반장 엄마들이 이제 3일 동안 시험을 치면은 1교시는 누구 엄마, 2교시는 누구 이렇게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하려고 이제 학교로 갔는데 제가 가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누가 될까 싶어서 굉장히 제가 가슴 졸였거든요. 그랬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누구 어머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진짜 저는 2학년 몇 반 홍성아 엄마입니다. 이랬더만 그 선생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선쌤 이러면서 동료 선생님들을 막 부르시더니 홍성아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홍성아 어머니 어머니이시군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물이 줄줄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빵을 찍어 먹는데 우유가 없어가지고 네. 김치 국물에 찍어 드셨다고. 네, 저희 큰애가 제일 우리 포교할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우리가 남편이랑 저랑 진짜 포교를 한번 해보자. 정말 진짜 이렇게 하면서 신님의 은혜, 그 다음에 교수님이 정말 계시는지 우리 한번 느껴보자 해가지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제일 이제 고생을 많이 했던데 이거 빵을 줬는데 그때 우리 아기가 한 5살쯤 된 큰애가 5살쯤 됐는데 목이 막힌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우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애가 김치 국물에 찍어서 먹었다.
그게 기억이 납니다. 네, 김치 국물이 발효가 잘 되니까. 네. 저기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자제분이 3분인데 총 5분이시잖아요. 네. 이 가족 5가족 혹시 자녀 교육관이 있으신지 네.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신경 썼던 것은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교하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설명 잠깐 해주실까요? 포교하는 어떤 상황인지.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봤을 때 남편이 이제 신임 일을 하니까 돈을 안 벌잖아요. 경제적으로 돈을 안 버는 아버지를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먼저 실천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거는 이제 남편이 무슨 어줍잖은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좀 마음은 안 되지만 그래도 대답이라도 예 하는 작정 하나 했고요. 2번째는 우리 남편 하루에 3번 웃겨주기 그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이렇게 우리 애가 지금 큰 애가 27살입니다. 네, 27살인데 이제 우리 남편이 저를 웃겨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남편분이 덕산포교소 소장님이시죠. 네. 나가서 노방 강연을 하신다고요. 그랬을 때. 네, 우리 남편이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좀 익숙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애들 데리고 나가면 우리 남편은 좀 사람만 좀 있으면 그냥 막 노방 정도로 막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숨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차츰차츰 그게 이제 익숙이 되면서 이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 먼저 마음을 이제 딱 굳건을 먹고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아빠가 이제 노방 정리를 할 건데 우리부터 먼저 잘 듣자. 우리가 잘 들어야 지나가는 사람도 잘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자제분 이렇게 3분을 낳으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네. 처음에는 큰아이 하나 낳아서 잘 키우려고 했었는데 우리 남편이 근행 인원 갖춰야 된다고 애는 꼭 3명 낳으라고 해서 네. 근데 박자, 수 이렇게 5. 근데 저희 아직 포교소라서 인원이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아기 낳을 때 좀 힘든 상황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때 얘기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의학적으로는 순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3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었거든요. 오른쪽에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병원에서는 순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이랑 저랑 단독 포교 3년 작정해서 나가고 있어서 열심히 포교를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제가 용기 100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 저는 천일교 신앙을 하고 있는 천일교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 천일교에서는 순산 허락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산 허락을 그 의식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저는 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 화를 버럭 내시면서 약간 이렇게 보셨다면서요? 네네. 이런 사람. 네, 그러면서 자기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지금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곧 이제 출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꼭 순산할 수 있다고 제가 각서를 쓰겠다 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애나 저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절대 병원에 묻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겠다니까 그런 골치 아픈 일 자기 휘둘리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막 아기가 나오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 진짜 골 때린다 이러면서 이제 산실로 갔는데 30분 만에 낳았습니다. 자연분만으로 30분 만에 에피소드가 있는 것이 이제 저는 큰애 낳고 6년 있다가 우리 둘째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다시 갔더니 그 원장님이 저를 아시더라고요. 아시면서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시면서 저보고 딱 하는 말이
첫애 순산했으니 둘째도 순산할 수 있겠지 이러는 거여서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남편이 3명을 낳으라 했잖아요. 3년 후에 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제 나이도 있고, 그리고 우리 막내를 제가 39에 가져서 40살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만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악기 이거 맞췄으니까. 네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가족들 이제 자녀분들한테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막내 아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막내 아들이 뭐라고 보냈나요? 네, 우리 막내가 지금 고2인데요. 너는 너가 봤을 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사는 것으로 보이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적으라 했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 했더니 엄마 아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사이 좋아 보이고 서로 배려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보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학교가 서술형 시험을 치다 보니까 시험에 맞는 100점짜리 만점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준비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다 못 들을 것 같고 요거 하나씩 가져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하는 질문에 있으면 O, 없으면 X 하시는 겁니다. 자, 생각하시지 말고 바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질문. 두둥. 주위에서 천리교 사람은 역시 다르다 라고 들은 경험이 있다. O, 없다. X. O. 다 듣고 싶은데 제가 듣지는 못했고, 그러면 이제 김지호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짧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수자공사 다닐 때였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입사 1년 차 정도밖에 안 되는 신입이었고, 근데 그쪽도 보면 이제 시스템 조직체계상 1급 단장님께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협력 단장님이셨던 김호자, 성자 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산, 울산, 경남을 다 대표하시는 네네, 1급 단장님께서 지금 계약직으로 들어가신 김지호님에게 역시 지호씨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뭔지는 저도 물어볼 수는 여쭤볼 수는 없었지만 뭐 제가 일하는 모습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전 과찬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또 책임감도 많이 무거웠던 그런 말이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질문지가 많긴 한데 시간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앙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신앙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2분, 없다 2분 지금. 그러면 없다. 아니 있다. 자, 그러면 3대1로 저쪽에 자천교회 이현득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언제 신앙을 그만두고 싶다 생각하셨나요?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셨죠? 없다고. 잘못 드신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나와주신 분들이 사실은 엄청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2박 3일 해도 다 못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그냥 뾰족하게 질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더 듣고 싶으시죠?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다 못 들어서 되게 아쉽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조 1화편 135화 모두 둥근 마음으로 라는 글이 생각났는데요.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5 모두 둥근 마음으로 1883-4년경 구보 고사부로가 아들 나라지로의 눈병을 구제받아 사례 참배차 처자를 데리고 터전에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다. 교주님께서는 붉은 옷을 입고 거실에 단좌하고 계셨다.
전가린의 안내로 교수님 앞에 나온 고사부로 부부는 너무나 황공한 나머지 머리도 들지 못한 채 엎드려 있었다. 하지만 나라지로는 당시 7, 8세의 아이인지라 스스럼 없이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러다 교수님 곁에 있는 포도가 눈에 띄어 그 포도를 물끄러미 보고 있으니 교수님께서는 가만히 그중 한 송이를 손에 드시고 잘 돌아왔구나. 이것을 주마. 세상은 이 포도알처럼 모두 둥근 마음으로 뭉쳐서 사는 거야. 이 길은 두고 즐겁게 걸어가는 길이야. 라며 그것을 나라지로에게 주셨다. 라는 교주 1화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네 분의 출연진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잘 기억에 새기시고 이 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줄기처럼 신님에게 연결되어 포도처럼 둥근 마음으로 하나로 모여 사는 모습. 신님이 바라시는 즐거운 삶. 네.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 출연하신 분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아주 소중한 이야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포도같이 둥글게 모여서 같이 사는 즐거운 삶이 바로 신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분의 소중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저하고 강습 동기생인데 어린 나이에도 시장에 나가서 변도를 상당히 많이 했는 소장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미담, 숨어있는 미담이 곳곳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맛있게 점심 드시고 오후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